요즘 많이 건조하다고 느끼시죠? 한겨울의 건조함은 누구나 겪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 내부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어요. 피부 가려움증은 단순히 환경이나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의 진액 부족, 또 혈액과 림프액 속의 독소와 자율신경 기능 이상,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건강에 참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참 정보입니다. 최근에 날이 춥고 건조해지면서 이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습 크림을 많이 바르고 물 섭취에도 신경 쓰고 또 실내 공기도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까지 틀어서 습도 조절에 신경을 써주면 가려움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 하는데도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원인이 외부 환경이나 단순한 피부 건조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습에 좋다는 유명한 크림도 발라보지만 잠깐 괜찮아졌다가 금방 다시 가려워서 자꾸 긁는 분도 계시죠. 이것이 만성이 되면 긁는 게 습관처럼 되기도 해요.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겨도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피부병인가 싶어서 피부과에 갔더니 이게 원인이라는 속 시원한 답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항히스타민제, 약만 복용하면서 버티다가 한의원에도 가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다행히도 가려움증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긁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피부 껍질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살펴야 합니다. 피부가 가려운 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균형이 깨지면서 그 결과가 피부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피부 가려움증의 첫 번째 원인은 몸속에서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바로 진액 부족이요. 예전부터 우리가 진짜 힘든 순간이 오면 이때 진 빠져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는 진액을 말해요.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영양 성분이 가득 담겨 있는 체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부 가려움증은 몸속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피부로 가는 진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내 몸속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생각해보면 어르신들 방에 효자손이 있고 자주 등이 자꾸 가렵다 하시며 효자손 찾으시잖아요. 나이 들면 등 긁어줄 사람이 최고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가려움도 몸속의 진액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노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조금씩 진액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이 힘든 일을 오래 겪게 되면은 진이 빠지면서 진액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어요. 40대인데도 위암이나 혈액암 등으로 투병 생활을 한 분들이 이런 가려움을 겪어 암 치료를 마치고 경과 관찰을 한 지 한 10년이 넘은 상태라서 당장 암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의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피부과에서 준 항히스타민제 먹고 연고도 바르면서 지내왔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그제서야 한의원을 가시기도 하고요. 암 투병을 하면서 이 위장의 영양 흡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암 환자의 식단으로 제한적으로 식사를 하시니 체중도 빠지고 동시에 몸속에 진액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냥 피부과 약만 먹고 연고만 바른 거죠. 내부의 진액이 너무 고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습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고 소화 흡수 기능을 살려주면 피부 가려움증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는 체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근처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피부 가려움증의 또 다른 원인은 혈액 속의 독소예요. 대표적으로 당뇨가 시작되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당뇨가 생겨서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많다면 이것이 혈액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나도 그런가 의심 가는 분들이 있다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당뇨가 오래된 만성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속의 당독소가 감각신경을 망가뜨려도 피부 소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가려움증과 더불어서 막벌레가 기어다닌 듯한 느낌이라든지 찌릿한 느낌 같은 그런 이상 감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 속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많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가 여기저기 가려울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사를 몇 달까지도 하는데 체중은 감량을 했지만 고지혈증과 심한 피부 소양증을 얻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분은 체질과 유전자 검진을 해보면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지방 식사 후에 생기는 이 찌꺼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체질인 분들은 혈액과 동시에 림프액도 탁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혈액과 림프액 속의 독소로 인해서 피부가 가려울 때는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증상이라면 내과에 가셔서 혈당과 고지혈증 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와 식사 조절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 가려움증의 세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피부 밑에는 아주 가는 미세혈관들이 촘촘하게 우리 몸을 감싸고 있지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율신경이 자율적으로 이들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조절하면서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율신경이 피로해져서 그 균형이 깨지면 조절력을 상실하게 돼요. 추우면 피부의 모세혈관을 닫아서 열을 보존하고 더우면 혈관과 땀구멍을 열어서 열을 발산시켜야 하는데 이런 혈관의 개폐를 발빠르게 조절하지 못하면 대표적으로 기온차에 반응하는 가려움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을 때 막 여기저기 막 심하게 가려운 분들, 또 두드러기가 있거나 모세혈관이 아예 늘어져서 얼굴이 빨갛게 되는 홍조증이 생기면서 따끔거리고 가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자율신경은 온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려움증 중에서 유독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자율신경의 균형에 문제는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균형이 심하게 깨진 상태라면 알러지 반응으로도 이어져서 이 모세혈관 투과성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손이나 발이 뜨거워지는 열감과 함께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게 잘 생기기도 해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동시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만 가려움증이 치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영양제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흔한 영양소로는 세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요즘에 눈 영양제로 알려진 루테인을 먹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루테인은 비타민의 전달 물질인데 체내 비타민 A가 과잉이 되면 피부가 가려울 수 있어요. 또 니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도 같아요. 요즘 즐겨 드시는 에너지 드링크 음료 종류에도 이런 영양소가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음료를 즐겨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잉 섭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니아신은 하루 17mg 이상 복용하면 피부를 가렵게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 개는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역시 변비약이라든지 제산제에도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과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면 혹시 이런 원인 때문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부 가려움증은 단순히 환경이나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첫 번째 진액 부족, 또 혈액과 림프액 속의 독소 자율신경 실조증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셔야 해요. 경험해본 분들과 또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가려우면 짜증이 나지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긁어도 성이 안 차서 살점이 막 패고 막 피가 날 때까지 긁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톱 밑에 세균이 피부로 침투해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절대 함부로 긁으시면 안 돼요. 이제 가려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상태를 보면서 어떤 점을 바꿔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지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늘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